알아보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새 파일을 만드는 데까지 알아봤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고 나면 화면은 이런 형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작업 팔레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퍼블리셔에서는 스튜디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팔레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저는 스튜디오와 팔레트를 혼용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작업의 여러 설정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메뉴에 뷰, 스튜디오에 들어가 보시면 다음과 같은 여러 스튜디오 팔레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스튜디오를 다 띄워놓고 쓰면 좋겠지만 27인치, 4K 또는 5K가 아닌 이상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최소한 필요한 것만 띄워놓는 것을 권합니다. 그것도 탭으로 몇 개씩 묶어서 작업화면 좌우로 배치시킬 수 있으니 작업에 용이하도록 잘 배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음 화면은 모든 스튜디오를 띄워놓은 모습입니다. 저는 몇 가지 스튜디오를 화면과 같이 배치하였습니다. 페이지와 글자에 관련된 스튜디오는 좌측에, 색깔과 표, 크기 등에 관련된 것은 우측에 배열하였습니다. 랩탑과 같이 화면이 작다면 한쪽으로 좀 더 촘촘히 배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배치가 되었다면 스튜디오 메뉴 바로 밑에 있는 스튜디오 프리셋에서 Add 프리셋을 통해 새로운 프리셋 이름으로 저장해 놓으면 스튜디오 배치 등이 바뀌었을 때에도 저장된 프리셋 이름을 클릭함으로 초기 설정 상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정한 스튜디오들의 용도는 내용만 보더라도 몇몇을 제외하고는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었으니 실제적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레터 용지를 절반으로 접어 양면, 총 4면으로 주보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용지를 절반으로 나누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페이지스 스튜디오를 보면 마스터 페이지와 페이지스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 주보는 양면 4페이지의 비교적 단순한 디자인이지만 가급적이면 변경되지 않을 내용은 마스터 페이지에서, 변경되는 내용은 페이지에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개의 단 구분을 하는 것은 여러 페이지에 걸쳐 계속 사용되며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마스터 페이지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외곽선이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가 현재 편집 위치입니다. 마스터 A라고 표시된 마스터 페이지를 더블 클릭하면 마스터 페이지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아무 작업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스터 페이지와 페이지 1은 똑같아 보입니다. 상하 좌우 여백을 10mm씩 지정했으니 가운데 종이가 접히는 부분에 20mm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레터 용지의 가로 사이즈가 279.4mm이므로 279.4 빼기 40, 좌우 여백, 가운데 여백 포함이죠. 이것을 2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폭이 119.7mm인 박스를 그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계산을 하지 않고 박스를 그려 조정해주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mm씩을 제외한 네모 박스를 만들고 트랜스폼 팔레트에서 중간 여백 20mm를 뺀 후 2분의 1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트랜스폼에는 9개의 핸들러가 있는데 써보시면 알겠지만 강조가 된 점을 기준으로 크기가 조정됩니다. 따라서 이번 크기 조정은 왼쪽 위 핸들러를 선택하시고 작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핸들러를 선택하시고 작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진 상자를 복사하여 2개의 가이드용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화면에 가로 세로로 스케일이 보이지 않는다면 커맨드 R, 윈도우즈에서는 아마 컨트롤 R이겠죠? 이것을 눌러 자를 보이게 합니다. 메뉴에 뷰, 쇼 룰러스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혹시 수치 단위를 바꾸기 원한다면 메뉴에 파일, 다큐멘트 셋업, 다큐멘트 유닛에서 원하시는 단위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 후 왼쪽 좌 부분을 클릭 드래그하여 안내선을 끌어다 박스 안쪽 면에 맞추어 놓습니다. 박스선 부분에 가까이 가게 되면 자석이 달라붙듯이 안내선이 박스 끝에 달라붙을 것입니다. 그 후에 박스를 지워주시면 안내선만 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보의 레이아웃을 좀 더 정교히 만들고자 한다면 원하는 위치에 안내선들을 만들어 페이지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세로 안내선을 왼쪽 좌에서 끌어온 것처럼 가로 안내선은 위쪽 좌에서 끌어오시면 되겠죠. 안내선을 끌어오면 현재 안내선의 위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교한 위치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으니 방금 전 박스를 만들고 그곳에 맞추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마스터 페이지에서 안내선을 작업했다면 실제 표와 그림 등의 오브젝트들을 만드는 것은 페이지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치와 형태가 전혀 변함이 없는 것들, 예를 들어 교회 이름이나 로고, 고정된 안내나 그림 등은 마스터 페이지에서 만들어 놓아도 좋겠지만 마스터 페이지에서 만든 오브젝트의 크기와 위치 등은 일반 페이지에서 수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크기나 위치가 변경될 소지가 있다면 그냥 일반 페이지에서 작업하는 것을 권합니다. 제일 먼저 글 상자를 만들어 설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충 많이 쓰는 옵션들을 펼쳐 놓아 보았습니다. 캐릭터에서는 주로 글꼴과 사이즈, 꾸밈, 자간, 장평, 행간 등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패러그랩에서는 정렬, 좌우 여백, 첫 줄 여백, 탭, 블릭과 넘버링 등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 프레임은 글 상자의 배경색, 테두리, 단, 상하 위치 등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글 상자, 그림 상자, 표 등의 배경색과 테두리 등의 지정은 각각 별도의 팔레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오브젝트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지정하는 곳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스타일에서는 스타일을 만들거나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스타일을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로 화면에 안내선이 불편하실 때가 있습니다. 안내선을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은 메뉴에 뷰, 프리뷰 모드 또는 단축키 컨트롤 W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같은 메뉴로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하실 수 있으니 편하신 상황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글 상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T 아이콘은 원래 의미의 글 상자, A 아이콘은 간단 글 상자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줄이나 간단한 텍스트를 입력하고자 한다면 A 아이콘을, 크기나 단 설정 등 좀 더 다양한 옵션을 원하실 때는 T 글 상자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A와 T로 글 상자를 만들어 내용을 작성한 후 상자 오른쪽 하단의 핸들러를 이동해 보시면 A 글 상자는 글 상자의 크기에 따라 글자의 크기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T 글 상자는 핸들러가 두 개가 있는데 안쪽 핸들러는 박스의 크기만 달라지고 바깥쪽 핸들러는 글자 크기도 함께 확대 축소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그룹을 지었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핸들러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 바깥쪽 핸들러를 드래그하면 그룹에 포함된 글 상자의 글자 크기도 함께 변경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 글 상자에서는 단 설정과 내용의 상하 배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T 글 상자의 경우 내용보다 더 큰 글 상자를 만들 수 있지만 A 글 상자는 내용에 글 상자의 크기가 맞춰집니다. T 글 상자를 만들고 내용이 글 상자에 비해 적어 글 상자를 내용에 맞추고자 한다면 상자 우측 중간의 핸들러와 하단 중앙의 핸들러를 더블 클릭하면 내용에 맞는 글 상자로 자동 크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두 글 상자를 만들어 사용하시다 보면 용도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만든 글 상자는 다른 형태의 글 상자로 변환할 수 없으니 내용을 복사해서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한글 글꼴은 자간 -20에서 -30%를, 장평도 95에서 98%로 작업하곤 합니다. 참고로 첫 번째 퍼블리셔 강좌 때 줄의 끝부분에서 글자 단위로 잘리지 않고 단어 단위로 잘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 여러 글꼴을 가지고 확인해 보니 마루부리, 본명조, 본고딕 서체는 글자 단위로 잘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명조와 본고딕의 경우 들여쓰기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루부리 서체가 글자별로 잘리는 것이 가능한 것을 볼 때 글꼴 제작 시 어떤 옵션이 있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설정이 있는 건지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글상자의 내용이 글상자의 크기보다 많다면 글상자 오른쪽 하단에 화살표가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눈 모양의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이렇게 출력할 경우 퍼블리셔는 이 문제가 실수인지를 묻는 경고창을 띄우게 됩니다. 만약 실수라면 박스의 크기를 조정하거나 글자 옵션을 바꾸어 넘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면 넘친 내용이 다른 글상자로 흐르게 하시려면 빨간 화살표를 클릭한 후 새로운 글상자를 만들어주면 넘친 텍스트가 다른 글상자로 연결됩니다. 여러 장이 걸친 텍스트를 작성하거나 레이아웃을 정하고 흐르는 텍스트를 디자인할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스튜디오 중 프리플라잇이라는 팔레트가 있습니다. 마치 비행 전 최종 점검처럼 문서를 출력하거나 PDF 등으로 내보내기 전에 오류를 검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내용을 보면 왼쪽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것이 오류 부분입니다. 내용을 더블 클릭하시면 해당 오류가 발생한 오브젝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수시로 체크를 해주시고 출력 전에는 반드시 전체적인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텍스트와 관련된 스튜디오들의 내용 중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캐릭터의 데코레이션 탭에서 글자에 테두리를 줄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글꼴의 두꺼운 형태를 원한다면 테두리를 주어 굵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이것을 이용해 간단히 테두리 글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러그랩의 스페이싱에서 좌 여백과 첫 줄 들여쓰기는 혼동되기 쉽습니다. 모두 글상자의 왼쪽 끝에서부터 시작되는 절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러그랩의 탭 스탑에서 오른쪽 탭, 왼쪽 탭, 중간 탭 등과 탭에 채울 다트, 점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탭을 만들고 난 후 생성된 탭 스탑에서 옵션을 조정해야 합니다. 텍스트 프레임에서 단 개수와 여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같은 넓이의 단 외에 각 단의 넓이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서브 위스 버튼을 통해 글상자의 크기를 고정시킬지, 단 넓이를 지정하는 것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시킬지도 지정 가능합니다. 텍스트 스타일에서는 문단 스타일과 글꼴 스타일을 분류해서 지정 가능합니다. 나머지 옵션들은 한글에서는 불필요하거나 많이 쓰지 않는 옵션들이니 한 번씩 눌러보시고 바꿔보시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글자 테두리를 이용해서 글 제목을 꾸미는 것을 통해 몇 가지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상자를 하나 만듭니다. 제목은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A, T 글상자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내용을 입력하시고 제목이니까 굵은 두께의 글꼴로 바꿔줍니다. 저는 여기 어때 잘난 채를 사용했습니다. 글자의 자간은 좀 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상자를 2개 복사해서 총 3개의 글상자를 만들어 줍니다. 참고로 툴에 화살표 툴을 클릭하고 글상자를 선택해 복사하시고 커맨드 C 또는 윈도우즈에서는 컨트롤 C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붙여넣기 커맨드 V를 하시면 같은 위치에 겹쳐서 붙여집니다. 또는 옵션 키, 윈도우즈에서는 Alt 키겠죠. 그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툴로 글상자를 클릭 드래그 하시면 원하는 위치로 복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가지 방법 모두 필요할 때가 있으니 숙지 바랍니다. 저는 보기 쉽게 하기 위해 따로 배치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레이어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종이 3장을 겹쳐 놓은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명 비닐이라면 아래 비닐의 내용이 보이겠지만 종이와 같이 불투명하다면 가려지겠죠. 텍스트 프레임 스튜디오의 필 옵션에서 투명인지 흰색이 칠해져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맨 위에 글상자를 아래로 복사했기 때문에 위 글상자가 제일 먼저 생성되었고 그 다음에 생성된 것이 중간, 마지막으로 생성된 것이 아래에 있는 글상자입니다. 레이어의 순서는 생성된 순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의 레이어 팔레트를 열어보면 똑같은 레이어가 3개 보입니다. 레이어의 맨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가 화면에서는 제일 위에 있는 글상자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글상자를 선택해서 캐릭터, 데코레이션, 선 굵기를 3포인트 흰색으로 지정하시고 윗 글상자를 선택해서 캐릭터, 데코레이션, 선 굵기를 4포인트 검은색으로 설정해 주시고 정렬 기능을 사용해 3개의 글상자를 겹치게 정렬하시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급하게 제목 타이틀을 만들 때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바깥 테두리를 좀 더 굵게 수정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현재 바깥 테두리는 레이어의 맨 밑에 있는 글상자입니다. 그냥 클릭으로는 다른 레이어에 가려져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레이어 팔레트를 사용하여 맨 밑에 글상자 레이어를 선택하신 후 동일한 방법으로 테두리를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어 옆에 보면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 체크를 해제하면 가려져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레이어를 선택한 후 레이어 팔레트 상단에 자물쇠 버튼을 클릭하면
그 레이어를 잠궈서 선택이나 수정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스튜디오, 이펙트, 팔레트를 열면 각종 이펙트들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하여 텍스트도 그림과 같이 여러 형태로 꾸밀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문서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텍스트 관련 내용과 여러 가지 스튜디오 팔레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론보다 실제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만져보시며 손에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잘 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